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눈높이에 대해서 한번 계속 확인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교 눈높이라는 그 브랜드와 회사와 그런 가치가 차이가 난다는 것까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이제 이런 브랜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하게 되는 게 시장 환경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환경 분석부터 여러분들도 페이지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시장 때 대교라는 브랜드가 나온 시장 이 시기 때 좀 특징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 꼽아봤습니다. 이 대교라는 그 사교육 시장의 규모부터 봤어요. 제일 넓은 단계에서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13조 정도였고요. 그리고 매년 3년간 최근 3년간 매년 2조 원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습지 2005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증가했어요. 그리고 학습지 시장도 이 가외 학원과 우리가 학원과 가외와 학원의 틈새를 파고들었고 급성장했어요. 그래서 학습지 시장만 해도 연간 4조 원이 넘었어요. 전체 시장 규모가. 그리고 회원수 650만 명 정도. 근데 현재는 진짜 수백 개 업체가 수백 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소위 빅4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대교, 두 번째가 교원, 세 번째가 웅진, 네 번째가 재능이에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걸요? 그래서 이 네 개 업체의 연간 매출이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습지에 그 나누는 유형이 있다는 거죠. 학습지는 월간 학습지와 주간 학습지를 나눠요. 그래서 월간 학습지와 주간 학습지로 구분되는데 주간 학습지가 전체의 80%를 나눕니다. 80%가 다 주간 학습지를 한다는 거예요. 월간 학습지 하는 거는 한 20% 정도. 그 정도로 비교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주간 학습지 시장의 가장 선두주자가 누구냐? 눈높이 학습법을 내세운 대교라는 거예요. 대교. 그리고 1976년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76년부터 학습지 시장을 시작해가지고 1대1 학습, 뭐 사업부제, 교사제 이런 것들 도입해가지고 시장 계속 개척해왔고 이게 뭐 브랜드 이미지 계속 가지고 와서 거의 뭐 2005년도에 1조 8천억 정도 했었거든요. 2위가 그 교원이 운영하는 거예요. 교원 그룹의 공문교육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구몬이에요. 구몬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교원에서. 그래서 여기 그때만 해도 3,300억 정도 했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났어. 5천억짜리 차이가 났으니까. 그래서 업계 2위였고 교원그룹의 공문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학습지가 여러분들 뭐죠? 빨간 펜이에요. 그래서 빨간 펜을 담당하는 거고 교원 교육, 교원 아카데미, 주식회사 교원 연간 매출 합치면 거의 1조 원 넘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게 웅진의 어떤 브랜드죠? 싱크빅. 그리고 재능교육은 뭐였어요? 스스로 학습법. 이런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저는 다 기억났어요. 사실 얘네들이 그렇게 울부짖던 기업들의 그런 가치들이 이렇게 다 통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영역에서는 대교가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리고 학습지 대명사 눈높이가 초등학교 기반으로 240만 명 정도, 그리고 연매출 1조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유아용 학습지가 또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소빅스, 폴업식 공부방인 솔루니 자체 브랜드만 해도 7개가 넘거든요. 대교가. 그래서 주력 사업인 게 학습지고 이거 강화해서 유아 교육사업 그리고 온라인 교육산업, 학원 사업 이거 다 투자해가지고 2010년에 3조 정도 매출 노리고 있었어요. 특히 유아 학습지 영역에서는 웅진닷컴의 그 싱크빅 한글 깨치기가 1위였거든요. 웅진 싱크빅은 그때 이제 100만 회원 달성했고 구몬학습 빨간펜 유명한 교원도 학습지 시장의 강자로 꼽히고 특히 구몬학습 같은 경우에는 160만 회원, 신개념 전과목 학습지인 빨간펜 같은 경우에는 50만 회원. 엄청났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윤선생 영어, 한솔, 푸른 영어, 튼튼 영어, 시사 영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학습지로 꼽히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시장 환경 분석을 자세하게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시장에 지금 있는지,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남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쟁자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교 눈높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경쟁업체라 치면 교원이에요. 교원과 가장 강력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고, 교원 교육의 빨간펜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 40만 회원이 넘기 때문에 학습지 시장이 강자로 최고 제품을 만들겠다, 그리고 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교원그룹을 빨간펜을 운영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원이 조금 더 이게 지금에 와서 역전된 게, 그때 기존 교재 중심 학습지 시장이 기존 교재 중심이었어요. 교재 중심. 그래서 교재 중심의 학습지에서 교원이 먼저 탈피를 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죠. 프리세미나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영상 강의, 전국 모의고사, 커뮤니티, 종합교육 서비스 회사로 변신을 먼저 했어요. 교원이. 그래서 빨간펜이 고객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서비스 개선의 노력을 정말 많이 들였어요. 빨간펜에 대해서. 여러분도 빨간펜 들어보셨죠? 빨간펜 같은 경우에도 그 지도교사는 같이 시스템이 있었어요. 지도하는 교사가 있었고, 이걸 온라인과 전국 학원망과 연결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걸,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빨간펜이. 그래서 기존에는 2001년까지는 사실 오프라인 첨삭 지도가 제일 강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첨삭 지도를 통해서 돈을 받는 거, 그런 것들을 2001년에 교원은 가감히 폐지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로 했냐면 온라인 기반, 동영상 CD, 인터넷 전국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서비스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 시대부터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교원이 지금은 1위를 할 수 있었지 않았냐 라는 판단이 드시죠. 특히 이 빨간펜이 그렇게 해오면서 이 뭐 시기적절했죠. 사실 시기가 정말 잘 맞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빨간펜의 브랜드 네이밍 기법을 계속 상징화해서 이 상징 기법을 사용했고, 이 빨간펜이라는 상징 기법을 계속 사용했죠. 그래서 그 빨간 상징 기법이라는 게 우리 브랜드 영역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물건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표현하는 거고, 여러분들 개념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그때만 해도 채점을 할 때 그 빨간색 돌돌 풀어가지고 쓰는 빨간펜 기억나시죠? 그걸 사용해서 선생님의 사랑, 선생님의 교육 이라는 걸 주제로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표현해가지고, 빨간색 하면 교원그룹이 생각나도록 하는 네이밍 기법을 사용했어요. 네이밍 기법. 네이밍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자, 가장 강한 경쟁자들을 당연히 다 해야 되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거기다가 소비자까지 알면 100점 벤승이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소비자 분석이에요. 자, 높은 교육열 때문에 이 국내 학습지 시장이 진짜 성격도 많아지고 브랜드도 너무 많아지고 종류도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끼리 또 서로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였을 거 아니에요. 시장 규모도, 새로운 시장도 계속 넓혀가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학습지는 유아에서 고등학생까지 모든 대상으로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모든 종류의 학습 교재를 사용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도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 대상 시장이 가장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의 학습지는 크게 어떻게 나눴냐면, 그 진도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면 프로그램식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거, 이걸로 구분했거든요. 그 진도식 학습지는 종합학습지라고 불렀고, 전 과목에 걸쳐서 학교에 이루어지는 정규 과정과 내용이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진도식이란 거예요. 진도 맞춰서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다른 게 프로그램 학습지인데 그냥 교과 과정과는 무관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능력, 학업 성취도 이런 거에 따라서 학습지를 운영하는 건데 이게 과목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단과 학습지로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학습지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학습지가 학습지 구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완벽하게 달랐기 때문에 선택이 달라지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주부들이 이때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였냐면 창의력, 사고력 이런 향상을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사고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광고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선택하는 시점에서 이 요소가 중요할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지만은 최소한의 초등학생까지는 공부, 성적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게 하고 싶다, 이런 중압감을 조금 빼고 싶다라는 게 타깃인 주부들한테 먹혀들었던 거죠. 주부들이 생각했던 거죠. 거기다가 인터넷이 일본화됐어요 이때. 그러니까 가장 교육이 효과적인 매체가 인터넷으로 됐고 해외에서 직접 들어온 매체들이 많아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교육 서비스가 확장됐어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더 높은 교육 서비스 구축을 해 나갈 때만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올리려고 이 소비자의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저는 조금 더 그냥 말로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소비자 분석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업 내부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눈높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야기입니다. 자, 눈높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조금 말하기 전에 대교에 대한 기업 차원 전략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왜 이 눈높이 브랜드를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잡았고 이 브랜드가 고객한테 어떻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잡아갔는지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교 기업 차원에서의 전략입니다. 대교는 앞에서부터 하는 게 낫겠다. 대교는 이게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가치 향상 그리고 행복을 주는 21세기 세계적인 교육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창조적인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고객이랑 구성원들 그리고 투자자를 만족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목표로 해야 된다. 라는 이 기업 차원의 전략들이 기업자들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대교는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표 1위 브랜드 눈높이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산업의 모든 영역들 유아, 종합, 학원, 해외, 이러닝까지 해서 우리가 선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육정보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해야 된다라고 이제 목표를 가졌죠. 그래서 대교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눈높이잖아요. 그래서 눈높이에 대한 분석을 하기 전에 이 기업 대교에 대한 이야기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차원으로 어떻게 눈높이가 완성이 됐는지, 그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여러분들과 알아보려고 이 대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은 사실 단기적인 전략 중심이에요. 단기적으로 이런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기적인 목적의 브랜딩은 기업 최상위 단계에 있죠. 기업 최상위 단계에 있는 기업 전략들 그리고 그것들과 긴밀한 연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브랜딩을 통해서 만들어진 브랜드 전략은 어떻게 써요? 사업 단위의 또 커다란 개념의 전략들과 피드백을 통해서 또 개념 있게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브랜딩을 통해서 브랜드 전략이 완성되고 그 브랜딩 만들어진 완성된 브랜드 전략들은 사업 단위의 브랜드 전략으로 또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교를 보자고요.
대교를 보면 눈높이로 대표되는 교육 서비스 산업이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업으로서는 여타 산업군과는 좀 다른 형태예요. 어떤 형태냐면 기업 차원에서는 이제 사상과 전략과 비전들이 대교라는 기업이 가지는 사상과 전략 비전들이 조금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타 산업군과는 어떻게 다르겠어요? 우리가 교육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인적 재원이 양성된다는 또 장기적인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표하는 것은 사회 지향적 가치를 가져가는 산업군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우리가 기업으로서 돈을 버는 행위를 할 뿐인데 인적 재원 양성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차원의 사상과 전략, 비전들이 우리가 하위 제품인 이 제품이나 서비스한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인적 재원 양성이라는 보다 사회 가치 지향적인 산업군이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차원의 사상과 전략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전략이나 서비스가. 그런데 이런 산업군에서는 더 미친다는 거죠. 사회진영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교의 개념과 대교의 경영 이념이랑 핵심 가치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대교의 경영 이념이에요. 대교의 사원과 사시입니다. 대교에서 사원이란 건 대교 사원이 지켜야 할 회사의 방침이고요. 대교의 사시라는 건 대교라는 기업의 창간 이념이에요. 그래서 대교는 건강하고 창조적인 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의 모든 가정과 건강한 삶의 행복을 위해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종업원들한테는 꿈과 보람을, 고객한테는 만족과 감동을 심어주는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게 대교회사의 사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창간 이념과 같이 가는 거죠. 두 번째로 알아보는 건 대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대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들이에요. 대교가 첫 번째로 가지는 가치는 교육 1등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혁신과 변화 관리를 해가지고 교육 서비스 산업에서 세계적인 탑 플레이어가 되겠다라는 게 대교의 첫 번째 핵심 가치예요. 두 번째가 고객 중심주의예요. 우리가 눈높이라는 브랜드를 가졌으니까 이 눈높이 철학에서 입각해서 개개인의 고객한테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자.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세 번째가 조직 중심주의입니다. 개인보다는 조직의 성과를 우선한다. 팀워크로 최고의 직장을 만든다. 이렇게 대교의 그 기업 전략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은 대교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브랜드인 눈높이의 핵심 속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최고 만족을 제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서비스 산업에서 서비스의 질 그리고 현대 마케팅의 최대 이슈인 고객 만족 이것들을 기업 최대의 가치 중 하나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눈높이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교의 핵심 가치가 눈높이라는 이 브랜드와의 전략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채는 게 여러분들 중요해요. 자, 그럼 교육 철학을 보면 좀 더 자세해지겠죠. 그래서 이 대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원에 대한 눈높이 사랑, 고객에 대한 눈높이 사랑,
사회에 대한 눈높이 사랑을 통해서 눈높이 사랑, 나를 낮추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높이가 가지는 교육 철학들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눈높이 철학들이에요. 기존에는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대교의 기업 이념이랑 우리 기업 단위에서 전략 하이 서비스인 눈높이랑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눈높이 브랜드의 기본적인 컨셉, 교육 철학 이런 거에 맞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독자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생, 교사, 부모로 이어지는 사교육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게 눈높이 교육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부모, 선생님의 삼위일체를 형성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다. 이게 눈높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교의 눈높이는 방문교육이잖아요. 방문학습 교육의 사교육이기 때문에 눈높이의 의의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교육 목표. 교육 목표에서 기업 차원의 전략이 믹스돼서 눈높이 교육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수립한다는 거예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한다는 게 소비자한테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연상을 하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현재 브랜드 이미지가 앞으로 소비자가 가질 브랜드에 대해 가치, 브랜드 모습, 비전 이런 것들이 가치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거죠. 그게 바로 브랜딩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단기적인 전략이 성향이 강한 마케팅 관리나 마케팅은 브랜딩에 비해서 조금 더 단기적인 게 강하고 브랜딩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선택되어진 개념은 우리가 판매라는 형태로 기결되는 마케팅 전략에서 제약이 훨씬 더 목적을 가진 형태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처음 개발되는 기업을 대표하는 중요한 제품, 서비스는 높은 비율을 가지고 기업체의 전략, 기업체에 존속되어지는 기본적 사상 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에서 봤잖아요. 대교에 가지는 그런 기업 전략들이 눈높이에 다 들어갔다는 거죠. 특히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는 그렇게 탄생을 해요. 그런데 그런 스타일인데 특히 이 교육 서비스 분야 있죠. 교육 서비스 분야는 주요한 가치가 엄청나게 넓고 오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이 카테고리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런 경향이 우리가 말하는 경영 전략이랑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랑 거의 많아지는 형태가 사실이란 거예요. 특히 심하다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분야에서.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니즈처럼 이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을 하루아침에 바꾼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 용납할까요? 사회에서 용납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교육 서비스 산업 1위 분야를 잡고 있는 대교 같은 경우에서도 쉽게 변하지 않을 기업 차원에서의 이념을 잡고 기업 전략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눈높이의 브랜드에서도 이게 설명이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철학과 기업 차원의 사상들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융합이 되고 특히 우리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조직 아이덴티티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곳만에 독특한 문화와 조직이 있구나. 눈높이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육 서비스도 더 심하다는 거예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긍정적으로 소비자한테 한번 인식된다? 그러면 우리가 개별 제품 가치도 같이 상승하는 겁니다. 교육 서비스 분야가 더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정하고 브랜드 네임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이 브랜드를 디자인하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을 표현하는 게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기업이 고객한테 전달하는 서비스, 제품들을 가장 강력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브랜드 연상해주는 게 브랜드 네이밍이다.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네이밍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눈높이 교육 경우에는 엄청나게 잘 된 거죠.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이 브랜드 확산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이 대교의 그 브랜드 관리 부서랑 인터뷰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높이 브랜드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브랜드 모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업 철학이라든지 사업 단위 철학들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조직의 존재 목적을 브랜드 목적과 일치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하게 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가시적인 단계, 브랜드 속성, 브랜드 제품, 그리고 브랜드 서비스, AS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브랜드 네임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교 같은 경우에는 기업 철학이라든지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처음부터 구몬이라는 브랜드 네임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외부 환경 변화를 인해서 사용하던 마케팅 전략이 이게 착안해서 브랜드 네임이 완성됐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기업 철학이랑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눈높이란 브랜드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이게 환경 변화를 통해서 피드백이 오가는 과정에서 브랜드 네임이 형성된 거고, 교육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는 대교라는 브랜드 철학을, 그리고 기업 철학을,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슬로건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개발 시기랑 기업 철학이랑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브랜드 네임에서 어떻게 적합하게 심어 놓느냐에 따라서 파워 있는 브랜드가 될 것인지, 파워 브랜드가 되는 과정으로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슬로건의 경우에도 기업 철학을 브랜드가 표현하지 못할 때 네임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전략을 쓰기 위해서 기본적인 브랜드 전략을 대교가 어떻게 썼냐면 키모토를 썼죠. 첫 번째가 눈높이 사랑과 눈높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토로 해서 눈높이에 주된 브랜드 첫 번째 전략이 글로벌 1위였어요. 글로벌 1위.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온라인과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제품 속성과 관련된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높이 브랜드가 시작된 이후 계속적으로 시장을 리드했고, 한국 시장 1위라는 사실은 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2000년대 이후부터 글로벌화라는 게 초점을 맞춰서 눈높이 브랜드에도 전략의 맥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대교라는 걸 글로벌 기업으로 광고하기 위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려고 했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실현하게 된 게 외국의 현지 법인을 세우고 통합적인 교육 관련 서비스인 이노피, 이걸 온라인 형태로 발전시켰다는 거죠. 이게 온라인 형태로 연칭시켰어요. 정말 통합적으로 잘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까 두 번째 있었죠. 우리 제품 속성에 관련된 온라인과 전문가라는 이런 것들을 강조시켰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브랜드 관리에서 대표적으로 온라인과 프로,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강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서비스하고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브랜드 이미지까지 홍보하기 위해서 그 에듀피아, 지금은 마카다미아라고 통일시켰는데 이게 브랜드 대교 제품군을 전부 다 관리하는 사이트, 이걸 브랜드 관리해 가지고 전략 수립하고 시행하고 마케팅 차원에서도 고객 관리, 판매 할 때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너무 잘 됐어요. 지금은 좀 더 발전한 형태긴 하지만 거기다가 어떤 전략을 더 썼냐? 차별화 전략을 더 썼죠. 우리가 경쟁사가 다르다. 그래서 경쟁사랑 다르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차별화 전략을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기업 제품 서비스에 연결된 게 그 핵심적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전략들이 특히 차별화 전략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경쟁자와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가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연결시켜서 다른 서비스랑 다르다, 다른 경쟁사랑 다르다 라고 표현하는 건데, 앞에서 아까 보시면 여기 솔룬이 아직도 서비스 되고 있죠. 이 솔룬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눈높이 브랜드 중 하나예요. 그런데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말로, 글로 표현하는 포럼식 학습이다. 그래서 포럼식 학습을 말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제품과 밀접하게 관련돼서 추가되는 차별화 전략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차별화 전략을 더 확장시켜서 기업 경영 형태를 선진화시켰다는 걸 계속 강조했어요. 2001년도에 교육 분야에선 최초로 사실 대교가 ERP를, 전사적 자원 관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DB 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DB 확립을 해서 우리가 웹상에서 서비스된 고객한테 최상의 뭐 경영 선진화, 브랜드 속성들을 최상으로 보여준 거죠. 그게 우리 하이 단계인 제품이나 서비스한테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차별화 전략은 새로운 브랜드 속성을 부여했죠. 그래서 사실 대교가 제일 먼저 이 교육 분야에 태블릿이라든지 PDA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포해서 학습지 형태로 운영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차별화 전략들도 대교가 잘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눈높이랑. 그리고 이런 비전을 가졌죠. 우리가 대교라는 브랜드를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기업 단계를 가졌죠.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고객 가치 창출을 해서 핵심 목적을 가진 거죠. 그게 비전이 된 거예요. 대교가 가진 핵심 가치는 사랑과 자연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목표는 업계 최고 가치를 지닌 세계적 기업으로서 고객 가치를 창출하며 거기서 나타나는 고객 가치 창출은 고객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책임을 지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고객 가치 창출이다. 그래서 우리 핵심 목적은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라는 대교의 비전을 가졌죠. 그래서 대교의 비전은 세계적 기업 고객 가치 창출이라는 글로벌화 브랜드 관리까지 이 눈높이에서 특별한 가치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브랜드 전략들은 계속 변화했어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설명드렸죠. 우리 처음에는 구몬 라이센싱을 통해서 우리가 로열티 지급하던 공문수학이라는 브랜드는 눈높이로 전환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세계적이 됐고, 두 번째 런칭 단계에서 서비스 네임을 고객 인지를 중요한 브랜드 전략으로 설정해서 마케팅과 더불어 브랜딩했고, 눈높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소비자한테 인지된 후에는 눈높이 선생님이라는 제품을 실체화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켰죠. 이게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켜줬고 그들의 소구점을 흔들어 놓았고, 이렇게 강하게 차별화된 제품들은 브랜드를 강하게 인식시켜주는 초석이 됐다는 거죠. 세 번째가 브랜드 로열티.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하는 시대로서 우리가 눈높이 개념은 확신이 됐어요. 확장도 됐고, 그리고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가했죠.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했어요. 후발주자 견제에 따돌렸고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포지셔닝했고 성공했어요. 학계, 학술지 업계 이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대교 기업 이념이죠. 기업 이념에서 나온 글로벌화 있죠. 이런 것들이 눈높이 브랜드에 바로 적용돼서 어떻게 됐어요? 이높이 이렇게 해외 런칭을 했단 말이죠. 해외 브랜드 전략으로 사용됐어요. 잠재력이 있는 곳이었죠. 자, 이렇게 잘 발전된 브랜드 전략이 사실 힘들어지게 된 게 가장 최근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라는 걸 조금만 찾아봐도 바로 나오는데, 자, 기업을 알기 위해서 전 뉴스를 자주 보는데, 뉴스를 시간별로 쭉 보시면 이 기업이 어떤 것들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교가 있지만, 보시면 대교 문화재단 이런 눈높이 아동 문학대전이라든지 활동을 계속 하고 있죠. 이 확인 다 해보실 수 있어요. 기업들이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교의 기업 경영 이념과 기업 가치랑 안 맞는 거예요. 이 3일 전에 뜬 뉴스인데, 학습지대교의 또 다른 특수고용직 사업부재 관리자.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냐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규직 형태를 운영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기업에서 배웠던 기업 가치들이 우리가 말했던 기업 전략과 안 맞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슈들이 예전에는 더 풀 수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덮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의 브랜드 위치를 떨어뜨렸고 지금은 2위가 됐어요. 사실 시장에서. 그럼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사를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진짜 재밌는 일이니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라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그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잘 따라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께 시장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들, 그리고 좀 더 발전된 이야기들, 최신의 전략들을 공유하고자 많이 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뭐 마케터로서 성장하셔서 저랑 같이 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직업이라서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히 추천해주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 드릴 부분은,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건 기말고사 범위를 좀 줄여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고사 형태는 똑같습니다. 설명하세요라는 형태고요. 제가 단원별로 찝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원만이라도 잘 준비해 오시면, 피드백 받으신 분은 피드백대로 준비해 오시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제가 설명 하나씩 드릴게요. 자, 챕터 8 빅데이터 마케팅에서 타겟팅과 개인화,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8장.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디지털 광고의 효과 측정이에요. 자, 7장. 4문제 정도 낼 생각이거든요. 세 번째가 인터랙티브 미디어 캠페인입니다. 인터랙티브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도 보셨지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 인터랙티브 미디어 캠페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조금 더 줄여서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건데, 이게 4장 디지털 트래픽 빌딩, 컨텐츠 구성과 SNS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과 네이티브 광고인데, 컨텐츠 마케팅과 네이티브 광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작게, 여러분들이 컨텐츠에 대한 강조는 이게 시대가 가면서 갈수록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과 네이티브 광고에 대해서 문제를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요. 세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